안녕하십니까. 개인 투자가들의 경제적 자유를 위한 김기수 주식 더 스토리의 김기수입니다. 자, 오늘 아침에 미국 시장이 1.5% 내외 하락 출발한 흐름들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이 장 초반 약세를 보이다가 후반에서는 또 다시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아주 강한 흐름을 보여줬죠. 자, 2021년 첫 출발이었었던 미국의 출발은 하락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죠? 그 하락으로 출발한 이유와 그 속에서 아직 그 미국 시장의 움직임, 뭐 오늘 떻게 끝날지는 시작하고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일정 정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하락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다라고 바라봅니다. 미국 시장 흐름으로 보게 되면 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 어제도 말씀드렸고 또 연말 연초 라인 부분에서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드렸었던 부분이 있죠. 그죠? 그 부분이 뭐예요? 우리 시장만이 갖고 있는 유동성 그리고 우리 기업들의 영업이익 이런 측면들을 여러분들께 계속 이야기를 했었던 내용 그런 부분들을 한번 다시금 점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미국 시장의 움직임, 미국 시장 이제 기술적 흐름들을 한번 보도록 하죠. 미국 시장에 있어서의 약세 흐름을 보였었던 부분을 한번 기술적 차트 흐름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지수는 1.25% 약세를 보이면서 그동안 상승에 대한 이 피로감이 조금 나타나는 모습에 이전 고점 라인 부분에 지지 확인 받는 흐름들을 보여줬고 뭐 나스닥도 약세 흐름을 좀 보여줬고 추가적으로 조금 더 조정을 보일 수 있는 여지는 남아 있다라고 봅니다. 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 시장은 뭐 개인 유동성 죠 엄청나죠 그죠? 오늘 개인들이 코스피에서 7천억을 매수하고 코스닥이 4,700억 그죠? 뭐 거의 1조 2천억을 매수하는 흐름 이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 개인들의 유동성이 좋다는 건 여러분들께 어제도 말씀을 드렸었던 내용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국내 유동성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흐름들이 진행되면서 오늘도 개인들이 버텨냈습니다. 자, 이제 그런데 이 기관 그죠? 기관이 연기금을 중심으로 한 매도가 5,400억 전체적으로 코스피에서 5,400억 매도가 나오고 코스닥이 2,881억 뭐 쌍크림 매도죠. 쌍크림 매도. 이런 상황에서도 거래소나 코스닥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흐름을 보여준 부분은 수급적인 부분이에요. 그죠? 자, 뭐 2019년에 해외여행을 가지 못했었던 개인들의 그 해외 경비 지출 이것만 해도 200억 불 이상이죠. 그죠? 거기다가 전년도 그 시장이 좋을 때 개인들이 주식시장에 들어오지 않았었던 자금 이런 부분들까지 이 시장에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고객예탁금을 한번 봐보세요. 고객예탁금을 보면 요 최근 지금 이게 12월 30일까지밖에 안 나오고 있는데 한 그 이 고객예탁금 증가 보게 되면 작년 연말 그죠? 60조 중순 정도의 60조 라인에서 놀던 부분이 지금 하루에 뭐 거의 1조씩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지금 65조 6천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고객예탁금이 크게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받침 형성을 했고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니까 거래소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또 코스닥도 사하당 최고치 어제 여러분들께 이야기한 3,000포인트와 1,000포인트 코스닥이 1,000포인트 거래소가 3,000포인트 시대가 이제 바로 앞에 놓여져 있는 상황이죠. 자 이제 미국 시장과 관련된 부분을 한번 왜 하락을 했는지 이 부분과 관련된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전에 여러분들께 이제 유동성과 관련된 부분 그죠? 3,000포인트, 1,000포인트가 두렵지 않은 이유, 거기에 이제 유동성과 관련된 내용들을 자세히 설명드렸으니까 그 부분을 참고하시도록 하고, 실질적으로 왜 미국 증시만 2021년에 하락 출발했을까라는 부분, 요 리포트를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리포트가 아니어도
하락 부분을 보게 되면 우리가 시장에 있어서 이 미국 시장이 하락 출발한 이유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실질적인 흐름에 있어서 미국 시장에 뭐 조정 부분이 나올 수 있는 요인이긴 한데, 그런 가운데에 이제 다우존스와 나스닥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지금 보시면 다우존스 하락 부분하고 S&P 500, 나스닥 이제 2021년 첫 출발하면서 일제히 하락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연초 부분에 있어서 하락을 한다는 건 조금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그 시장의 방향성을 일정 정도 이야기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우리 속담에 첫 끝발이 개끝발이다. 그래서 뭐 우리 시장으로 얘기하면 1월 초에 너무 크게 상승을 하면 또 먹을 것이 없는 시장이 될 수도 있다라고 우려를 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죠?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그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이유, 이런 부분들을 함께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미국 시장은 지금 미국 조지아주의 상원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죠. 그죠? 그 부분이 왜냐면, 뭐 여러분들 눈이 들으셨겠지만, 이번에 이제 이 두석이 걸려 있는 조지아주 상원 선거에서 민주당이 두석을 다 가져가 버리면, 그죠? 민주당이 상하원 대통령 이렇게 다 장악하는 흐름이 전개가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블루웨이브가 현실화되고, 그런 가운데에 뭐 민주당이 추진하려고 했었던 정책적인 흐름, 이 부분이 강화될 수 있잖아요. 그죠? 뭐 우리도 마찬가지, 지금 민주당이 뭐 대부분의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의석을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뭐 뚝딱하고 법안 처리, 뚝딱하고 법안 처리가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도 하원, 상원, 대통령 이렇게 다 이 블루웨이브가 완성이 되면 추진하려고 하는 게 다 완성될 거 아닙니까? 뭐 지금 민주당의 어제 뉴스를 보니까 뭐예요? 그 기독교, 그죠? 뭐 저는 뭐 이 종교가 불교이지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뭐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이렇게 하다가 뭐 주기도문이나 기도 다 한 다음에 아멘 하잖아요. 그죠? 근데 아멘 하는데 맨이 남성을 뜻하는 맨이 들어갔다고, 그죠? 그 아멘을 바꿔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 참 저는 이해가 안 가요. 남녀 평등을 그런 데까지 해야 되는 건지 아닌 건지. 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무슨 건지. 여하튼 그럴 정도로 그런 것도 사실 그 뭐예요? 지금 우리나라 민주당이 하고 있는 흐름들로 보게 되면 다수당을 차지하고, 그죠? 반대 세력이 약할 때는 모든 게 그네들이 원하는 대로 움직여질 수 있는 게 정치잖아요. 뭐 그것이 옳다, 뭐 안 옳다, 뭐 이런 걸 떠나서 이제 그럴 때 이제 이 정책적인 흐름에 있어서 이 민주당이 추진하려고 했었던 신재생 에너지 쪽, 그죠? 풍력이나 태양광, 뭐 2차 전지, 뭐 수소 이런 쪽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은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지만, 반대로 그죠? 법인세를 인상하겠다. 그죠? 법인세를 21%에서 28%로 세율을 인상한다. 이런 이제 규제 확대에 대한 우려도 있거든요. 그죠? 그런 부분들이 사실 지금 이 조지아주 이제 내일 이제 개표 부분 하면서 어떻게 나오느냐. 사실은 원래 조지아주가 그 공화당 강세 지역이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화당 쪽 부분이 이 우세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는데, 지난번에 그 여러분들 아시죠, 그죠? 제5차 경기 부양안과 관련돼서 트럼프가 그 2,000불로, 그죠? 600불이 아니라 2,000불 이상 국민에게 지급하자, 뭐 이런 그 현금 지급 금액을 올려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공화당 상원의장이 반대를 하면서, 그죠? 그러면서 이 조지아주 주민들이 조금 표가 이 민주당 쪽으로 넘어가는, 뭐 우리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면, 그죠? 뭐 재정 적자 뭐 이런 부분들은 큰 대의적인 부분이고,
그죠? 나한테 돈 준다고 그러면, 돈 많이 준다고 그러면 표가 일단 가려고 하는 마음이 많잖아요. 그죠? 뭐 돈의 여유가 많고, 그리고 도덕적으로 뭐 또 이런 확실한 흐름, 뭐 그 부분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겠지만, 저는 사실 돈 준다면 찍을 것 같아요. 돈이 없어서. 뭐 그런 분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죠? 특히 코로나 때문에 이 실업자들이 많은 상황에서 600불을 주는 것보다 2000불을 주는 게 더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민심에 입안 공화당 상원의장이 반대함으로 인해서 그런 여론의 흐름이 일정 정도 조지아주에서 이 민주당 쪽으로 넘어가는 흐름,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어, 영향을 좀 보여줬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법인세 인상과 관련된 부분, 뭐 이런 우려가 크게 작용을 하면서 어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오늘 조금 더 하락을 한다 해도 그렇게 크게 더 밀릴 것 같지는 않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는 게 빅테크 기업들 중에서 플랫폼 기업들의 낙폭이 큰 반면에 신재생에너지라든지, 그죠? 테슬라를 비롯한 전기차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오른 부분,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그것을 이야기하는 부분이죠. 좀 이제 그 결과만 중요한 게 아니라 또 그 결과 이후에, 그죠? 그 결과 이후에 또 이 상하원의 이 합동 회의가 있죠, 그죠? 그 속에서 이제 그 뭐예요? 이 선거인단에 대한, 그죠? 조지아주 이 선거 말고, 그죠? 지금 이 민주당 대선 관련, 민주당 대선이라 대선이 아니고, 그죠? 미국 대선 관련해서 각 주마다 선거인단을 뽑은 부분, 그 뽑은 부분을 이제 1월 6일 날 상하원 합동으로 모여서 그, 이게 그 주에서 각 대표들을 뽑은 대표인단 선거 부분, 이 선거인단이 투표를 하는 날이 1월 6일입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죠? 트럼프가 아직 이 부정선거를 이야기하면서 승복을 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죠? 그런 가운데에 공화당 이 하원 의원들과 상원 의원들, 이런 부분들이 이 상하원 회의에서 민주당의 부정선거와 관련된 이야기 제기를 하겠다. 그죠? 그 부분에 대한 부담도 일정 정도 있는 겁니다. 그죠? 그것이 뭐 이 상하원 부분에 있어서 잘못해서 가장 안 좋은 시나리오는 뭐예요? 그 상하원 의원들의 이의 제기를 펜스 부통령이 받아들여서, 그죠? 그 경합 지역에서 올라온 이 투표인단의 투표의 권한을 제한해 버리게 되면 난리가 나겠죠. 그죠? 공화당과 민주당이 또 난장판 싸움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고 무난히 이제 통과가 된다면 뭐 큰 흐름이, 이 시장이 더 상승할 수 있는 기폭제가 되지만, 반대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일정 정도 공화당과 민주당의 이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는 이 펜스 부통령이 그 공화당 일부 의원들의 이의 제기를 어떻게 중재하느냐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의 결론이 아직 확실히 난 게 아니다. 그죠? 우리 이 주류 언론이나 미국 주류 언론은 이런 내용들을 제대로 지금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야기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 별 볼 일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안 하는 건지, 그죠? 또 반대로, 그죠? 이 부정투표라는, 부정선거라는 이 부분이 이슈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안 하는 건지, 그건 뭐 제가 미국의 그 투표 선거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그죠? 하여튼 트럼프가
승복하지 않는 상황, 그러면서 워싱턴으로 트럼프 지지자들을 다 집결하라 라고 이야기했었던 부분, 이런 부분들이 또 노이즈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도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조금 알고 계실 필요가 있어요. 그죠? 제가 3000포인트, 코스닥 100포인트, 1000포인트 이거 부담 아니다 라고 한 부분은 올해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의 부분인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미국 시장의 요 정치적인 불안, 이 부분이 확대되느냐 아니면 뭐에 그냥 사그라지느냐, 이거에 따라서 미국 시장의 흐름 부분이 영향을 받을 수가 있고, 그런 상황에서 안 좋게 되면 우리 시장도 단기 조정을 들어올 수 있는 부분, 이 부분도 염려 예상, 그죠? 예상의 하나 부분으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도 우리 이제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 그죠? 시장에 올라가는 종목은 절대 쫓아가지 말아라, 이제부터는. 그리고 오히려 눌림목 주는 종목만 공략을 하고, 그리고 일정 정도 수급에 부담을 갖는 위치, 흐름 부분에 있어서는 비중을 좀 축소할 필요도 있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제 가장 세게 올랐었던 쪽 부분이 2차 전지, 그죠? 영업이익적인 측면에서 가장 확실한 성장 흐름과 이 성장 흐름과 영업이익을 담보해낼 수 있는 뭐 LG화학, 포스코케미칼, 삼성 SDI 뭐 이런 쪽 부분이 급등을 했잖아요, 그죠? 삼성 SDI도 뭐 제가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여하튼 오늘 종가에 또 최고가를 만들어 놓고, 그런 흐름들 속에서 어제 2차 전지와 현대차, 현대위아 이쪽으로 급등, 그죠? 그런 흐름을 만들어 놓은 상황 속에서 오늘은 경기 민감 쪽 라인 부분이라고 하는 뭐 고려 아연이라든지, 그죠? 그리고 이전에 이야기했었던 현대 로템이라든지, 이런 유형의 종목 부분들이 급등하고, 오늘은 오랜만에 삼성 SDS가, 그죠? 참 대형주도 원체 유동성의 힘이 크다 보니까, 그죠? 맘만 먹으면 어느 순간에 확 끌고 올라가죠. 그죠? 7조짜리의 주식을, 그죠? 뭐 15%, 20%씩 급등을 시켜버리는, 그게 뭡니까? 외국인 지분율이 좀 있는 종목, 그죠? 비중이 좀 높은 종목 부분을 어느 순간에 한번 확 끌고 잡아당기면 세게 올라간다는 거죠. 그만큼 유동성이 풍부한 흐름들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이제 우리산업이라든지 또 만도라든지 이런 유형의 종목 부분들이 과열을 보일 정도로 참 무지막지하게 순환하면서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배당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뭐예요? 연초 별 볼 일 없었던 은행주들까지, 그죠? 은행주들까지 후반부에, 그죠? 이렇게 반등을 좀, 은행주는 반등이죠, 그죠? 뭐 단기적으로 낙폭이 심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유형의 흐름까지 반등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주도 섹터가 조금 오늘 쉬는 흐름들을 보여주니까 비주도 섹터 흐름들이 상승을 했고, 거기에 이제 문화 콘텐츠 중에서 스튜디오 드래곤, 이게 쉬었었던 종목이 상승하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보였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이다 보니까 원체 유동성이 많은 가운데에서 서로 돌려막기, 지수에 돌려막기죠, 그죠? 못 올라간 거가 또 지수를 커버하는 그런 형태의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양시장이 잘 마무리를 했습니다. 내일은 뭐 바로 3000포인트가 갈 수 있는 위치 흐름으로 왔는데, 이제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주의를 좀 하면서 같이 움직여야 돼요. 그죠? 너무 과열적으로 상승하는 종목을 쫓아가는 흐름은 제한하고, 이제 주식 보유 비중이 많다면 이제 이 3000포인트를 돌파하는 자리, 암만 3000포인트 시대가 서막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한번 완급 조절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염두에 두면서,
그죠? 과열 종목은 조금 비중 축소, 그러면서 순환할 수 있는 종목 쪽으로 비중을 다시 만들어 놓고, 이런 형태의 움직임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는 시장이다라는 부분이고, 그 속에서 반드시 저는 주도 섹터의 순환 흐름으로 바라보면서 시장을 접근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간단하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수 주식 더 스토리의 김기수였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